네, 반갑습니다. 목이 계속 안 좋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고려 우리 빨리 마무리하고 또 한번 복습을 아마 할 거지만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영상도 빨리 한번 복습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우리 통치제도 제도에 관한 걸 봤었고 정치사 이번에는 진짜 이제 정치사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고려는 우리 필기도 했었지만 고려 전체를 이해하는데 사실 지배층의 변천 과정을 알고 있으면 엄청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고려 전체를 사실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호족 이제 쭉 호족들이 중심이 돼서 뭔가 이루어지다가 고려 중기로 들어오게 되면 그 호족들이 점차 이제 하나의 문벌을 이루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벌들이 대대로 뭐 공음전이나 음서제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 기반을 계속 특권층을 유지하게 되면서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걸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대표적인 문벌 귀족 사회가 중계에서 쭉 이제 이루어지다가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특권을 누리는 것도 좀 문제이지만 굉장히 폐쇄적으로 자기들끼리만 혼인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그들 중에서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왕실의 외척으로서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애들이 등장을 해요. 그 대표적인 가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원이씨 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들은 진짜 특히 이제 이자겸이라는 놈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겸은 자신의 둘째 딸을 왕비로 보내요. 시집을 보내서 왕의 장인이 됩니다. 근데 그 예종과 이제 자신의 둘째 딸에서 낳은 자식이 또 왕이 돼요. 예, 그 걔가 이제 인종인데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자기는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죠. 외할아버지, 외조부가 된 것인데 여기서 끝났어도 사실 뭐 엄청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더 욕심을 내 가지고 자기의 셋째 딸, 넷째 딸을 또 인종의 왕비로 보내게 돼요. 어,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모들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완전 개족보잖아요. 근데 고려는 이런 개족보가 사실 쭉 있었습니다. 쭉. 고려는 이런 근친혼이 계속 이루어지던 사회였는데 그거는 뭐 중세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좀 폐쇄적인 이런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나누지 않기 위한 뭐 어쩔 수 없는 뭐 선택이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해 안 가죠. 이모들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자겸은 자신의 딸 셋을 어쨌든 왕비로 보내는 희한한 격장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종 입장에서는 이자겸이란 존재가 뭐 외할아버지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하지만 얘를 중심으로 너무나도 많은 권력이 집중이 되는 것 같고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얘를 좀 제거하고자 시도를 했는데 이자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죽을 바에 난 일으키자 해서 난을 일으켰고 근데 인종이 이 이자겸 밑에 있는 부하를 아주 잘 포섭을 합니다. 그 부하가 하필이면 뭐 일설에는 그랜드 소드 마스터다라고 하는 뭐 척준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장군이었던 이제 척준경이라는 사람을 잘 회유해가지고 이자겸을 죽이도록 시켜요. 그래서 이자겸을 제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진압된 사건이 이제 이자겸의 난인데 뭐그 장인이 설치다가 뭐 난 일으켰다가 죽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어, 왕실이 아닌 이제 한 가문 일개 한 가문이 한 성씨 가문이 왕권에 막 도전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왕보다 더 높은 권력을 누리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몬벌귀족 사회 내부에서도 좀 동요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좀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된 것이 이 이자겸의 난이었다.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게 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요 또 묘청의 난인데, 요거는 또 이자겸에서 또 어쩌면 생겨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겸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금나라, 우리 나중에 이제 대외 관계할 때 보겠지만 금나라 애들이 이제 고려에게 4대 요구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고려 입장에서는 정말 굴욕적인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당시 이제 이자겸은 자신의 정권을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택하지 않고 그냥 4대 요구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요거 때문에 요거에 이제 4대 요구를 수용한 거에 대해서 반발했던 세력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보수적인 개경 세력하고 요에 맞서는 금의 4대 요구를 반대하고 막 좀 약간 신진관료층, 좀 더 이제 좀 개혁적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서경파 애들이 붙은 대립 사건이 이제 묘청의 난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처음에는 난으로 출발한 건 아니고 서경으로 천도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이제 서경 세력들, 기존에 이제 개경파 좀 보수적인 이런 문벌귀족 개경파 애들하고 조금 반대되는 대외 정책이나 이런 걸 좀 가졌던 애들이 이제 서경 세력, 서경 출신 세력들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이걸 서경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정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묘청은 이제 스님이에요. 스님인데 뭔가 정신적으로나 요 서경천도 운동에 아주 중요한 이제 구심점이 되는 인물입니다. 네, 요 서경파 애들이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왜 서경이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 북진 정책 할 때 중심이 되는 게 서경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서경은 뭔가 우리의 자주성이나 이런 거 이제 북진 정책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고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경으로 천도를 해서 칭제 건원하자. 요거는 황제를 칭하고 기원을 세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호를 사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자. 요거를 칭제 건원이라고 해요. 이런 거 막 주장하고 금국 정벌하자, 금나라 정벌하자 막 이렇게 주장했던 게 이제 서경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서경천도 운동이 처음에는 당시 이제 왕이 좀 받아들여서 될 것처럼 했는데, 마지막 이제 개경파애들이 반대하게 되면서 결국은 천도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묘청이 이제 서경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이걸 이제 묘청의 난이다라고 부르는데, 김부식이 이끄는 강군에게 1년 만에 진압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집했던 편집장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개경 세력의 보수적인 귀족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경파는 묘청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신진관료 서경파 애들이었고, 개경파는 이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아주 보수적인 귀족들이었다. 기존의 개경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정책에서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경파 애들은 북진주의를 좀 내세웠다면, 개경파는 뭐 요거에 대한 얘기가 좀 많긴 한데 뭐 사대주의, 금에 좀 사대를 택했던 애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서경파는 칭제건헌하자, 그리고 자주국가 확립하자, 금나라를 정벌하자 이렇게 주장했고, 개경파는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죠. 그래서 칭제건헌 할 수 없다. 우리는 황제에 복속된 나라다. 그래서 궁국 당연히 정벌할 수 없는 나라죠.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신채호라는 분이죠. 신채호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 미래란 없다라고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이고요. 굉장히 좀 민족주의 그런 이제 역사관을 많이 가졌던 인물인데, 요 사람이 이제 평가하기로는 묘청의 이제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우리 역사, 조선 전체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일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칭할 정도로 굉장히 자주적이고 개혁적이고 중요한 이제 운동으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요게 실패를 하고 개경 세력이 승리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아주 보수적이고 뭐 유교 사상이 좀 찌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거는 이게 이제 패배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뭐 개인적인 평가가 이렇다는 것이고, 네, 요 내용이 여러분들 앞으로 뭐 수능이나 뭐 한국사 뭐 이런 데 시험 같은데 꼭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다룰 때 요 신채호가 이 평가한 내용 가지고 맨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잘 알아두면 이걸 보면 1000년 내 제1대 사건 하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렇게 이제 공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주 등장하니까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으로 볼 수 있겠죠. 이 고려의 상황 자체를 좀 봐야 되는데, 고려의 과거제에는 묵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묵과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무신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려 자체가 송나라처럼 아무래도 이제 문치주의 성향이 되게 강했고, 그래서 무신들 되게 차별하고, 일부 문신들이 이제 국정을 주도하기도 하고, 같은 급이라도 문신들이 더 대우를 많이 받기도 했고, 그런 점들 때문에 특히나 또 하급 군인들 같은 경우는 군인전이라고 원래 봉급을 받아야만 해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지급받지도 못하고 그냥 뭔가 노예처럼 막 부려먹기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불만이 쌓여가던 상황에서 막 뭐 오병수바키 사건이라든지 뭐서 아주 젊은 문신 관료였던 할례라고 하는 놈이 이제 대장군 노장 이제 이성욱의 뺨을 후려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이제 사건들이 막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은 무신들의 불만이 터져서 이제 보현원이란 곳에서 이제 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보현원 사건을 통해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된 사건을 무신정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요 왕이 의종 때였는데 이 의종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의종은 이 사람 자체가 좀 약간 한량 같은 좀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뭐 정치나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맨날 이제 뭐 연애 다니면서 되게 장소 뭐 좋은데 가가지고 뭐 문신들하고 연애 베풀면서 이제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아유 시한술 보복에 이러면서 막 답시 해주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놀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자기들은 막 놀고 막 하면서 그냥 무신들 애들은 그냥 호위병처럼 막 세워두고 막 끼워주지도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의종 자체가 너무나도 문신들과 많이 어울려 지냈고 무신들을 좀 차별했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은 폐위가 됐고 이 의종은 마지막에 그 말로가 좀 그래요. 유배 갔다가 이민이라고 나중에 우리 수업 때 배웠었는데 그 아주 힘 세다고 했잖아요. 걔한테 백허그 당해가지고 이렇게 팍 팔로 꽉 안아가지고 허리뼈가 부서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던 인물이 의종이고 어쨌든 요걸 통해서 무신들이 정권을 다 장악하고 사실상 문신들을 거의 다 때려 죽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표출한 거죠. 자 그러면서 무신 정권이 나타나게 됐는데 처음에는 무신 회의기구인 중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리중자예요. 그래서 중방이란 곳에서 무신들도 모여서 나름대로 국가 중대사를 처리하는 상황이었지만 집권자들은 있었어요. 최고 집권자들은. 그래서 처음에는 정중부 그리고 그 다음 이방 그리고 처음에는 정중부, 이방, 이고 이렇게 막 세 명이 이제 좀 주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애들 중심으로 처음엔 정중부, 그다음에 이방, 그리고 이민, 그리고 이민을 죽이고 경대승,
그리고 경대승을 죽이고 최충원 이렇게 식으로 이어져요. 근데 요 정중부부터 이제 최충원 전까지 최씨 정권이 나타나기 전까지 요때를 이제 초기 무신 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때는 이제 중방을 통해서 국가 중대사를 처리하면서 그리고 뭐 누구 하나 뭔가 독점적으로 뭔가 딱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또 자기들끼리 또 막 서로 죽이고 하면서 막 권력을 좀 어떻게든 더 가져보고자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권도 굉장히 불안했고 또 무신 정권에 대한 막 반발로 여러 각지에서 막 반란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무신들 사이에서 다툼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어쩌면 불안했어요. 더. 그러니까 문신들이 문벌 귀족 사회 때보다 오히려 더 불안한 혼란기가 나타났었는데 그걸 이제 잘 어쩌면 잘 수습하고 정권을 좀 안정시켰던 인물이 최충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충원은 그동안 쭉 지켜보면서 이 권력을 나누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나머지 다 제거하고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걸 따로 이제 설치해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국가 중요 정책을 다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교정별감이라고 하는 교정도감의 장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이제 관직을 만들게 되면서 자기가 이제 국가 중요 정책을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충원이 혼자 집권을 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중방에서 권력을 나누는 형태였다면 교정도감을 통해서 최충원은 권력을 혼자 독점을 하게 되면서 어쩌면 이때 대대로 이제 쭉 최씨 정권이 한 4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정권이 좀 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기가 또 오기도 하는 때가 최씨 무신 정권 때입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막 서로 죽이고 하는 과정을 봐서 좀 쫄았나 봐요. 그래서 경대승 때 자신을 이제 지키고자 도방이라고 사병 집단, 그러니까 호위 부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경대승은 한 100명 정도로 만들었는데 얘는 100명으로는 불안해 해서 1000명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병 집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 때 최후 때가 되면 아주 뭐 대단합니다. 최후란 인물은 자기 집 안에다가 정방이란 걸 설치해요. 정방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관리를 임명을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임명을 하고 인사권을 가지는 거는 사실 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왕만 가지고 있는 건데 자기가 이제 인사권을 다 장악해 버린다는 것은 사실 자기가 왕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자기 집에다가. 대단한 거죠. 엄청난 권력자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최후 때 이제 서방이라고 하는 게 또 설치가 돼요. 그래서 유학자들을 일부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존의 이제 초기 이제 무신 정권 때에 좀 교훈을 얻은 것인데 너무 문신들을 등용하지 않고 다 제거를 해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무신들은 정치나 뭐 행정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잖아요. 경험치가 너무 없어서 제대로 좀 뭔가 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는 오히려 이제 유학자들을 다시 등용하기 시작하면서 문신 관료들을 행정 실무자들로 좀 이용해 먹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설치한 게 서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삼별초가 이제 조직이 됐는데 삼별초는 어찌 보면 나라에서 만든 군대거든요. 삼별초 자체는 사실 삼별초는 나라에서 만든 군대인데 이게 실제로는 최씨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사병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게 좀 포인트입니다. 삼별초. 그래서 이방, 정주봉, 경대승, 이민 요까지를 초기 무신 정권이라고 얘기하고요. 다음 최충원부터 최후, 최항, 최의 요까지를 이제 4대 그래서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최의를 죽인 게 이제 최의의 부하였던 김준이거든요. 그래서 김준이 최씨 무신 정권을 끝내게 됐고 그 다음 이제 이 김준은 또 자신의 부하였던 임년에게 죽게 되면서
또 마감이 됐고 이 임년은 또 자신의 아들 임유모에게 정권을 뺏기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제 무신 정권은 무너지게 돼요. 자, 그리고 요 시기가 굉장히 혼란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벌귀족들이 지배할 때보다 이 무신 정권 때가 정권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되게 초기에 이제 안정기도 안 되기도 했고 그다음 이제 안정이 된 이후라도 뭐 정치적으로는 최씨 무신 정권 때 좀 안정이 됐을지 몰라도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면서 이제 지방 통제력도 많이 약화되기도 했고 문신들 때보다 무신들이 권력을 잡아보니까 문신들보다 수탈이 훨씬 더 많이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배층의 수탈이 더 심화가 되기도 했고 그 와중에 또 이민이라고 하는 아주 개천민 출신이 최고 집권자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다른 천민 출신들에게 신분 상승 욕구를 좀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여러 봉기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농민봉기 먼저 한번 볼게요. 농민봉기로 볼 수 있는 게 망이망소이의 봉기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공주 지방의 명악소라고 하는 지방에서 일어난 봉기였고 충청도 일대를 점령하면서 꽤나 크게 일어나다가 결국은 뭐 진압이 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소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소라고 하는 거. 우리 향부곡 소 있었잖아요. 그 소예요. 그 소. 그러니까 되게 차별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수탈을 더 심하게 당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못 살겠다라고 들고 일어났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한계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막 세금 많이 뜯어가고 차별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봉기하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걸 했냐면 그러면 너희 그냥 일반 현으로 승격시켜 줄게 라고 해서 그냥 일반 현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그냥 진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뭔가 좀 체제를 막 바꾸고 실질적으로 막 뭔가 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하지까지는 못하고 단순하게 너희 세금 줄여줄게 일반 현으로 바꿔서 너희 차별 없애줄게 하니까 그냥 사고로 들어요. 그게 좀 한계점이죠. 그리고 운문지방에서 이제 김삼이 그리고 초전지방에서 효심 이렇게 이제 봉기가 사실은 따로따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운문은 청도 경북의 청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초전은 뭐 울산 그 중에서 제가 추정하기에는 약간 언양이나 이쪽 우리 근처인 것 같아요. 우리 학교 근처 그쪽인데 여기 이제 크게 이제 일어났는데 요 둘이 세력을 합쳐요. 그래서 경상도 일대까지 아주 크게 이제 난이 일어났던 것이 김삼이 효심의 봉기였고 또 아주 특이한 봉기 중에 하나가 요 천민봉기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단순하게 세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어차피 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근데 만적의 봉기 같은 경우는 신분해방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만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 썰이 좀 분분하지만 최충원의 노비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경 지방에 어쨌든 아주 고관의 고위 관료 밑에 있는 집에 있던 노비 출신인데 노비들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장작을 패러 가는 거예요. 장작을. 그래서 장작 당시에 연료는 다 땔감을 떼는 거니까 장작을 패는 거 아주 중요한 일가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대부분 많은 애들이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곳에서 장작을 패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을 해서 이 만적이라는 애가 애들 막 같이 장작 패러 온 애들 막 모아가지고 쫙 다 모아서 몰래 밀당을 한 거예요. 밀당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저기 보니까 천민 출신인데 우리 같은 이런 쌍놈 출신인데 천민 출신 중에도 최고 집권자가 된 애가 있더라. 이민처럼 우리도 이민처럼 될 수 있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막 이제 천민들의 마음을 막
설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해가지고 우리 어느 날 같이 주인을 때려 죽이고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우리도 이제 노비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한번 왕후장상이 한번 되어보자 막 이렇게 막 주장을 했는데 하필이면 항상 내부 고발자가 있죠. 이걸 이제 주인에다가 일러 바친 놈이 생겨가지고 사전에 이제 발각돼서 결국은 실패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이 만적이 했다는 말 만적이 했다는 말 보면 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아까 뭐 얘기했는데 뭐 누구나 왕후장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타고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나 뭐 나도 왕이 될 수 있고 나도 제후가 될 수 있고 나도 뭐 귀족이 될 수 있고 이런 얘기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누구나 다 신분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신분 해방을 주장했던 그런 봉기 중에 하나라서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시 노비들은 그냥 태어나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아이 뭐 노비로 태어났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노비로 살다가 한평생 가는 게 그냥 그런 거였는데 나는 왜 노비로 태어났고 나도 한번 인생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요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실제로 실행을 옮기려고 했다는 생각이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분 해방을 주장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 관계 좀 보면서 고려는 사실 거의 계속 전쟁이 이어지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